자, 식강 한번 볼게요. 식강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닌 새로운 그래프 fx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fx에서도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힘 위치 그래프에서 넓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4N의 힘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2kg인 물체에 4N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m 움직였다면 앞으로 1m를 갔다면 요게 이제 그 넓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1m 움직였으니까 4N으로 1m, 그럼 이게 4 Nm가 되겠죠. 그리고 4 움직였으면 4로 4 움직였으니까 16이고요.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시간은 지금 힘 위치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4N이고 그리고 2kg이니까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하면 가속도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초에 2라는 가속도로 쭉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처음 상태가 정지라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1초일 때 가속도가 2라고 있으니까 2, 그리고 2초, 3초, 4초 보면 2일 때는 4, 3일 때는 6, 그리고 4일 때는 8 이렇게 생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m를 움직였다라고 했으면 지금 요 넓이가 1m죠.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1초 뒤에 1m 움직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초 지나면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이거 계산해주면 4 나오죠. 그러니까 4m 움직였을 때는 2초, 9m 움직였을 때는 3초, 그리고 10m 이게 10이 아니고요. 16인데 잘못 썼네요. 16m. 그러면 4일 때 64, 그치? 16에다가 4 했으니까 그래서 4, 8 하면 36이니까 나누기 하면 16m 딱 나오죠. 이때가 4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구하면 여기는 2m/s 4, 6, 8 되고요. 제곱하면 4, 16, 36, 64. 그래서 단위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주면 단위가 속도는 m/s인데 속도를 제곱했으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요 숫자랑 보라색 숫자랑 여기는 빨간색 숫자가 지금 계속 같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거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뉴턴이 힘, 그러니까 F죠, F. 힘은 ma라고 했으니까 뉴턴을 다르게 바꾸면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여기 미터가 하나 더 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속도 제곱도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니까 둘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킬로그램까지 있으니까 여기 그래프는 여기 킬로그램을 곱한다. 그럼 질량이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을 곱한다고 해보죠. 그럼 질량이니까 질량이 여기는 2kg이죠. 2kg 곱하기 2kg 곱하기 2kg 곱하기 2kg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질량을 곱해버렸더니 딱 2배가 차이 납니다. 4였는데 여기는 8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32가 되고 여기는 72가 되고 여기는 128이 되고요. 그래서 똑같아지려면 2분의 1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왜 2를 곱하고 다시 1을 나누어가 아니라 질량을 곱해주고 숫자를 맞추려고 숫자 2분의 1을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질량이고요. 숫자 2가 아니라 질량을 곱한 거고 숫자 2분의 1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었고요. 여기서는 힘 곱하기 간 거리. 우리는 보통 이거를 1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에서는 1 한 개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표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번 그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 힘 위치 그래프에서 이 넓이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한 일이라고 불러요. 이 일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속도가 v1 그리고 낮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2라고 한다면 x만큼 움직였을 때 간 시간을 t0 걸렸다고 하면 vt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넓이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는 결국 저 사다리꼴 넓이니까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밑변 곱하기 이거를 지금 가운데서 푹 자르면 요 넓이랑 요 넓이 같을 거니까 결국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아, 사각형. 이 사각형 넓이는 결국 여기랑 V1과 V2의 가운데니까 여기가 2분의 V1 더하기 V2 가운데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결국 이 넓이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해주면 힘은 F는 MA니까 그리고 MA 그리고 요게 움직인 거리 X가 되겠죠. 근데 가속도가 여기서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 그러니까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가속도가 그럼 질량, 가속도 그리고 움직인 거리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V2 빼기 V1 여기는 V 더하기인데 잘못됐네요. 움직인 거리 그러면 둘이 곱하면 V2 제곱 빼기 V1 제곱 합차 공식 나오죠. t는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생긴 게 나오네요. 아주 이쁜 게. 그래서 이것은 곧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해준다는 건 그 물체한테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중력까지 고려할 때입니다. 이 경우는 힘을 줬고요. 근데 여기서는 힘 말고 중력도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 한번 해보면 F의 크기는 정확히 등속도로 움직일 때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볼게요. 가속도가 빵입니다. 그러면 등속도라는 건 가속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총 R자임이 0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밑으로 mg니까 위로도 mg인 상태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F의 크기가 mg일 거고요. 근데 힘이 R자임이 0인데 움직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등속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초속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초속도가 V0라고 일단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러면 F가 한 일은 얘가 가속을 안 했지만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힘 주고 움직였으면 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했어요. 얼마 일했냐면 F 곱하기 Y만큼 일했고요. F가 mg라고 했으니까 mg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 중력이라는 건 이 mg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mg는 지금 보시면 밑으로 움직였는데 밑으로 힘을 줬는데 근데 얘가 움직인 건 위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는 맞는데 힘은 아래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움직인 건 위로 Y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과학에서 물리에서 특히 일을 다룰 때 일이라는 건 힘 주고 얼만큼 움직였냐 이거를 뜻하는 건 맞지만 대신에 힘을 힘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줬으면 얘도 그 물체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만큼 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잠깐 얘기하자면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인데 자 봅시다. 물체가 앞으로 V만큼 가요. 근데 힘을 앞으로 주면 이 물체는 점점 속도가 커질 거예요. 속도가 커진다. 속도가 커진다는 건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에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면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체에 플러스 2를 해준 거고요. 이 경우는 속도에 마이너스 2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마이너스 1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일한 거라서 마이너스 mgy다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 얘기해 보면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F가 일을 했는데 F는 요만큼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로 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면 원래 기준 위치에서 요만큼 Y만큼 올라갔으니
그 중력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걸 내가 위로 y만큼 올려줬으니까 그때 한 일은 어디로 갔냐면 어느 그 특정 위치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 크기를 mgy다. 올라간 높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F가 꼭 mg랑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F가 3mg일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t초 지났을 때 y만큼 올라갔다면 그때 속도, 그러면 지금 F가 3mg고요. 중력이 mg가 작용하니까 r자임은 2mg일 거고요. 그럼 가속도가 2g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t초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초에 g씩 커지는 거죠. 1초에 2g씩. 그러면 t초가 지났으면 2gt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2gt 이렇게 될 거고요. 3mg로 y만큼 움직였을 때 한 일은 결국 3mg의 힘으로 y만큼 움직였으니까 한 일이 3mg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본다면 아까 포텐셜 에너지는 mg 중력 곱하기 위치 변화로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mg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mg 곱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의 크기만큼이에요. 3mg가 아니고, 그래서 mg 곱하기 높이 y 이렇게만큼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냐라고 따져보면 한번 해보자면 mgy는 포텐셜 에너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건 3mg, F가 일을 한 건 3mg에다가 y니까 지금 내가 총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의 에너지에 이만큼 갔어요. 그럼 남은 에너지가 속도가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V가 0이었다가 V가 얼마로 변했냐면 EGT로 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는 T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다 Y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Y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결국 이게 Y예요. 그러면 지금 요 넓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T 곱하기 2GT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니까 결국 GT의 제곱이 요게 Y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살짝 바꿔주면 지금 결국 속도가 이렇게 변했으니 운동 에너지는 0에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그리고 v 대신에 2gt 그러면 4g의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gt 제곱이 y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서 쓰면 여기 일단 2 약분하겠습니다. 2m 그러면 g 따로 쓰고 g 제곱이니까 g하고 t 제곱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y랑 같죠? 그러면 2mgy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결국 운동 에너지가 2mgy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이만큼 해주고요. 그 중에 운동 에너지로는 요만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로 이만큼. 그래서 둘이 이렇게 더하면 다시 여기 톡 나오게. 그래서 내가 일을 해주면 일부는 포텐셜 에너지로 가고요.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얻는데 그 형태가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